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6월 9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뾰트르 대제 탄신 350주년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 푸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이 바로 뾰트르 대제입니다. 뾰트르 대제는 러시아 역사에서 획을 긋는 위인입니다. 러시아 역사는 중세 개념이 없습니다. 뾰트르 대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고대, 이후는 근세로 규정합니다. 참고로 뾰트르 대제는 푸틴 대통령도 존경했지만 스탈린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서구 매체들은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짜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꾼다거나 스탈린을 동경한다는 식의 분석을 하곤 합니다. 뾰트르 대제 전람관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젊은 기업과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뾰트르 대제가 21년 동안 북방전쟁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뾰트르 대제가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벌여 영토를 차지했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를 러시아 것이 아닌 스웨덴 영토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슬라브인과 피노 우그리안 민족이 같이 살았던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스웨덴과 전쟁을 벌여 확실하게 되찾고 지배권을 강화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가치관을 존립에 필요한 기본으로 지키면 결국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경제는 누구를 봉쇄하지 않는다. 소련 시대처럼 철의 장막을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는 계속 개방 모드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브랜드가 철수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제재를 한다면서 제발로 나가는 것이지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몇 년이고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에다 왜 푸틴의 이름을 붙여 푸틴 프라이스 하이크라고 하냐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푸틴이 자신을 뾰트르 대제에 비유하면서 왜 고립을 자초해 윈도우 투 유럽이 되지 않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푸틴은 러시아의 문을 닫아 잠근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재를 한다고 러시아 같은 큰 나라를 고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푸틴은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 벨레도 러시아 경제가 제재 이후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켓의 매대도 처음에 좀 비는가 싶더니 곧바로 물건으로 가득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블화도 안정돼 있어 인플레이션의 타격도 미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독일 시멘스의 경우 3년 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삽산 고속철용 열차 13편을 수주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방 기업의 비즈니스 철수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서서히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처음에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대 게파트 대공전차, 7대 판자 하우비체 2000 자주포, 아이리스-T 방공미사일 등을 보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하나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독일제 무기 우회 지원도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국 BND는 늦어도 8월이면 돈바스를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독일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나토에서는 미국, 영국, 폴란드, 발틱 3국 정도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합니다. 꽤 여러 나라들이 뒤로 물러나 관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이기는 쪽에 걸고 있습니다. 과거 1914년 지는 쪽에 가담했다가 큰 낭패를 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관건은 이기는 쪽에 붙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굳이 극단적인 적으로 돌려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현실적 계산입니다. 올라프 숄츠는 대러 정책에 있어 앙겔라 메르켈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영국 편을 들어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며칠 전 앙겔라 메르켈의 발언도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과거 정책에 대해 반성문을 썼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행간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의 잘못이 커. 그런 말을 내가 해주길 원하는 거지. 그래, 립서비스가 힘든 것도 아니니 러시아의 푸틴을 비난해 줄게. 푸틴 나빠. 하지만 내가 그나마 푸틴과 잘 지내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비토한 덕분에 그동안 전쟁이 안 났었던 거야. 내 외교 정책은 결국 틀린 게 없었어 라고 말한 겁니다. 메르켈의 발언은 신문이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독자가 내용을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당초 내세운 특수군사작전의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연안을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에서 전쟁이 멈출지, 아니면 젤렌스키의 재발호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평정한 뒤에야 종전을 할지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물리치겠다는 굳은 결의로 실전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사람이 누울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구덩이 안에 누워있다가 적 전차가 지나가면 엔진이 있는 뒷부분에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입니다. 21세기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원조받은 수많은 대전차 무기를 어디 두고 엉뚱한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블린과 엔러 같은 무기들은 러시아군이 매일 챙기는 전리품입니다. 병사 한 사람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짊어진 채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흑해 우크라이나군 해군 기지에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하푼 대함미사일로 무장한 곳입니다. 항해하는 우크라이나의 강습함 주변에 포탄이 수없이 장렬하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콜라예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코르벳 함에도 포탄을 투하합니다. 드디어 폭격을 받은 군함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니콜라예프는 오데사로 가기 바로 직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력 거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